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아마 이 태블릿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딱 보면 아이패드 1처럼 생겼죠. 하지만 뒷면에는 이렇게 HP사에서 만든 최초이자 마지막 태블릿인 역사상 가장 망한 전자제품 중 하나인 전설의 태블릿 HP 터치패드가 되겠습니다. 네, 9.7인치 사이즈입니다. 9.7인치 사이즈, 무게는 무려 749g입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흉기로 써도 될 만큼 정말 무거운 태블릿이 되겠습니다. 외형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에 스테레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홈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볼륨키, 전원 버튼, 물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1024에 768 해상도가 되겠고, CPU는 스냅드래곤 S3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이패드 2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상당히 고사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물론 가격도 아이패드 2와 같았습니다. 16기가 롬의 경우에는 499달러, 그리고 32기가에는 599달러로 처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 마크가 이렇게 부팅 때 들어오는 건 아마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일 것입니다. 네, 부팅이 완료되는 데까지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흔하게 접해보지 못한 그런 바탕화면일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검색바가 있고, 이런 거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요즘 나오는 거고, 밑에는 기본적인 앱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이 제품이 처음 나온 것이 2011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이메일, 메시지 이런 것만 돼도 충분했었죠. 게다가 갤러리, 사진, 여기에는 이렇게 13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디바이스 인포를 들어가면 웹OS 3.05입니다. 그래서 이 웹OS는 팜에서 개발하고 HP가 잠시 개발했다가 LG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현재 LG TV에 나오고 있는 웹OS TV 6.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잘 발전시켰으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OS였지만 망한 게 이유가 다 똑같죠. 어플리케이션의 부재, 어플리케이션들만 많이 개발이 되었다면, 그리고 발전이 됐다면 지금도 나오고 있을 OS였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는 TV에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태블릿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제가 설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탭에 들어가면 기본 앱이 아닌 다운로드 받은 앱들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HP 앱 카탈로그라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버를 닫아놨죠. 네. 이미 닫은 지 오래입니다. 접속이 안 되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프리웨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OS, 즉 웹OS는 팜사에서 원래 만든 것입니다. HP가 팜을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스마트폰 그리고 이 태블릿에 웹OS를 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HP 터치패드는 웹OS가 들어간 첫 번째 태블릿이 되겠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태블릿이 되겠고, 그래서 이 프리웨어는 이전까지 개발자들이 만들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 웹OS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네, 정말 얼마 없죠. 835개, 그 중에서 23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대부분 설치가 안 될 것입니다. 올로 들어가면 정말 쓸만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개발자를 위한 그런 앱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이 HP의 마켓을 또 이렇게 웹OS 앱 뮤지엄이라는 것으로 또 개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버전 2인데 여기서 지금 이 아카이브들이 다 복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 이렇게 M 플레이어가 그나마 유명한 동영상 플레이어였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죠. 네, 열심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톨 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홈키를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앱들이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한 이런 창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요즘 안드로이드 그리고 뭐 아이폰에도 이게 쓰이죠. 이렇게 카드뷰. 이게 최초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웹 OS입니다. 뭐 그렇게 유명한 앱은 없습니다. 네. 뭐 쓸모없는 앱들이 대부분이죠. 다운로드 받아도 안 되는 앱들도 많이 있고요. 태블릿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게임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유명한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나와도 정말 다 마이너한 뭐 그런 게임들이 대부분인데 뭐 물론 앵그리버드 같은 건 나와 있습니다. 네, 앵그리버드 리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그리버드 시리즈 외에 뭐 할 게 없습니다. 그 점도 좀 아쉽고 어플리케이션도 가뜩이나 없는데 게임도 할 게 없고 뭐 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앱은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네, 동영상 플레이어를 다운받았는데 안 보이네요. 왜 이러지? 이상하다. 뭐 이 유튜브 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종료하는 거, 이것도 다 여기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앵그리버드. 사운드가 정말 빠방합니다.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6기가 메모리 롬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16기가일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셨듯이 뭐 할 게 없습니다. 기본 앱 외에 뭐 킬러 소프트웨어가 정말 없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처음 나오기 전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새로운 OS가 등장하고 그것을 굴지의 회사인 그래도 HP가 인수해서 발전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웹OS 자체도 최적화가 정말 되지 않은 채로 나왔습니다. 버벅대고 느리고 지금 현재는 정말 최적화 잘 된 상태입니다. 그때에 비교하면 뭐 멀티태스킹도 잘 되고 램도 1기가에 불과하지만 당시로서도 뭐 느리지 않은 성능이었고 그런데 할 게 없으니까 뭐 나오자마자 판매가 거의 안 되었죠. 가격도 아이패드 2와 같은데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아이패드 2 사지. 그래서 정말 세기의 세일이 시작됩니다. 499달러였던 16기가 모델이 200달러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도 긴가민가 하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또 한 달 뒤에 무려 99달러. 이건 뭐 반값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야말로 전설의 폭탄 세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99달러면 뭐 살만하죠. 뭐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는 보지 못한 이런 멀티태스킹 기능도 있고 기기 자체의 성능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팔렸죠.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구매 대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셨고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많이 또 구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처음에는 못 사고 그 당시에 뭐 나오자마자 다 팔렸으니까 그 해 마지막 연말에 또 한 번 풀렸을 때 그때 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99달러. 살만하죠, 그야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다 보니까 XDA 형님들의 손에도 이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포럼이 열리고 또 뜯어보다 보니까 여기에 안드로이드를 올리면 당시로서도 충분히 쓸만한 성능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XDA 개발자들이 여기에 또 다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포팅이 돼서 멀티부팅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포럼에 보시면 뭐 정말 많은 글들이 있죠. 네, 안드로이드 정말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이아노젠 모드라는 유명한 팀이 여기에 또 뛰어들어서 안드로이드 4.44에 가서는 정말 완성도 높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5.0도 나오고 현재 9.1까지 나와 있습니다. 10도 이렇게 다 보이긴 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9도 뭐 그렇게 잘 작동하진 않지만 그래도 설치가 되고 웬만한 것은 다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네. 1기가 램 기기에 이 안드로이드 9이 올라가다니 참 이것도 놀랍죠. 네, 현재 저는 리뷰를 위해서 이거를 지금 공장 초기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뭐 4.44, 5.0 이 정도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듀얼 부팅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그냥 아예 싹 다 밀어버리고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웹 OS가 공간도 아깝고 저도 여기에 안드로이드를 설치해서
뭐 지금도 안드로이드로 과연 쓸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9.0을 설치해야 될지 7.1 정도, 7.0 정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태블릿이죠. 네. 뭐 디스플레이 해상도 자체가 1024 768이기 때문에 영상용으로 쓰기에도 애매하고 무슨 배짱으로 아이패드 2와 같은 가격에 이걸 내보냈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안드로이드를 설치하는 과정은 뭐 제가 이거 뭐 보여드려도 이거 보고 뭐 따라 하실 분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이거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설치할 때 중간중간 과정들만 살짝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셧다운. 네,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는 거 안드로이드 9.0으로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설치를 위해서 이 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네, 아주 정말 복잡해 보이는데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대로 따라해서 다운로드 받고 뭐 하라는 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뭐 롬을 만져보신 분들은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리커버리 모드에서 PC로 연결하고 이제 터치패드 툴박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 안드로이드를 깔아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4.44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먼저 4.44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9.0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PC에서 지금 여기에 리커버리 롬 파일 그리고 gApps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네, 카피가 완료가 되었고 네, 이제 리커버리로 들어가서 하나씩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버리를 교체해주고 이제 안드로이드 롬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9.0 과연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래 예전 설치 방식이라면 여기에 웹OS 리커버리 위에 웹OS로 부팅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다 날아갔습니다. 뭐 어차피 있어도 소용없고 다시 공장 초기화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미지를 제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최초 부팅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스킵을 하고 초기 부팅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LED 이렇게 들어오죠. 네, 9.0은 방금 설치한 롬도 작동을 안 하고 다른 롬도 한번 받아서 설치를 해봤는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그래도 최근 앱까지 다 돌아가는 안드로이드 7.0 누가를 받았습니다. 네, 부팅은 그래도 1분 미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계 앱이 중단이 되었고, 뭐, 그 외에는 다른 충돌도 없이, 네, 안드로이드 7.0이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앱을 일단 설치를 해봤는데, 테스트로. 네, 역시 스냅드래곤 S3, 뭐, 10년 전 기기라서, 뭐 이렇게 세팅 뜨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안드로이드 7.12가 깔려 있습니다. 네, 모델 터치패드라고 이렇게 나오고 네, 플레이 스토어도 잘 됩니다. 네, 생각보다 뭐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기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앱을 한번 찾아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뭐 궁금하시겠죠?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뭐 3D 마크는 좀 힘들 것 같고 긱벤치를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앱 호환성은 실행한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종료되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가벼운 프로그램들은 웬만큼 다 돌아갑니다. 아, 네, 긱벤치도 네, 크래시가 나네요. 네, 벤치마크는 안 되는 걸로. 여러 가지 많긴 한데 긱벤치 안투투 이 정도 돌려보면 좋겠는데 안투투는 나오지가 않고 어쨌든 뭐 벤치마크는 여기서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태블릿 하면 뭐 이게 안 되면 안 되겠죠. 또 유튜브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10년 전 태블릿인데 과연 유튜브가 네, 작동이 잘 됩니다.
네, 페이지 뜨는데도 한 5초 정도. 이 당시에 나왔던 윈도우즈 UMPC나 넷북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XDA 형님들이 뭐 이거를 그렇게 많이 사가서 개발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로딩까지는 한 5초 정도 걸리고, 네, 옆면에 뭐 댓글이나 정보는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떴고, 화질도 720p로, 야, 놀랍습니다. 네, 원래 720p 화질이기 때문에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네, 놀랍네요, 정말. 와, 나오자마자 2달 만에 폭탄 세일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단종을 했었는데, 차라리 그냥 HP에서 웹 OS 포기하고 여기다 그냥 안드로이드를 깔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안드로이드로 나가고 아이패드보다 조금 더 싸게 내놨으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XDA 버프도 받고 정말 아쉽습니다. 네, 게임도 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1기가짜리 게임인데 중간에 크래시가 나서 꺼질 것 같긴 한데, 워낙 이게 용량이 또 커서 이야, 나오는데 중간에 이게 멈춰버린 건지, 화면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와, 이게 스피커가 이쪽에 양쪽에 다른 태블릿에 비해서 크게 스피커가 양쪽에 있어서 아주 소리가 진짜 빠방하네요. 네. 당연히 뭐 로딩은 워낙에 용량이 큰 게임이라서, 이게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용량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딸이 즐겨하는 게임이라서 한번 깔아봤습니다. 제발 한번 해보자. 10년 전 태블릿으로 쿠키런 한번 해보자. 자, 뜨네요. 네, 이게 시작하는 건가? 네, 안 되네요. 네, 너무 태블릿을 고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멈추네요. 네, 한꺼번에. 네, 너무 무리한 걸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고, 뭐 넷플릭스 정도 되면 그야말로 이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참 보람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넷플릭스는 지원되는 기기가 아니라서 네,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도, 홈 버튼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징도 한번 보면 기본 브라우저가 크로미움 뭐 계열이겠죠. 아마 뭐 덕덕고 나오는 거 보니까 네, 크로미움 계열인 것 같습니다. 뭐 웹서핑까지 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네, 웹 브라우징은 거의 안 되는 걸로. 네, 또 힘들어합니다. 네, 이제 그만 괴롭히고 꺼야 될 것 같습니다. 괴로워하네요. 켜지지도 않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네, 반응도 이제 거의 안 하고, 야, 오리지널 카드뷰가 나왔던 그 기기에서 안드로이드 카드뷰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 정도만 괴롭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터치패드를 보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웹 OS도 최적화가 덜 돼 있었고, 뭐 지금 마지막 버전인 3.05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었지만, 뭐 그 당시로서는 좋은 성능의 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쫄딱 망해버렸던, 아마 IT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크게 망한 뭐 기기 5개를 뽑으라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쫄딱 망했다가 폭풍 세일, 정말 그야말로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풍 세일해서 전 세계적인 개발자들과 또 얼리 어댑터들의 인기를 끌었었던, 그리고 바로 단종되어 버린 HP의 터치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썼으니 다시 깨끗이 닦아서 정말 너덜너덜해진 이 아이패드 1, 네, 아이패드 1용 케이스랑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비슷해서 적용이 됩니다. 네, 여기에 넣고, 이게 또 지문이 엄청나네요. 열심히 닦아서, 네, 또 창고에 들어가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잘 살아있는지 한번 또 깨보고, 안드로이드 12가 그때 올라가면 또 한번 올려봐야 되겠죠.